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와 그 다음에 산업화 계속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할 건데 어떤 부분 할 거냐? 우리가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자, 도시화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자, 뭐 예를 들면 녹지 지역이 줄어들면서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뭐 홍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시에 그다음에 도시 자체 온도가 높아지는 등 환경 오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교통 문제도 있었죠.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시에 몰리게 되면서 많은 대중교통이라든가 많은 교통수단들이 몰리게 되며 교통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택 문제도 있었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토지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주택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쌤이 드렸던 게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서울에 거의 지금 인구가 950만 명 정도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려면 당연히 주택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확산되는 것도 도시화의 문제점 중 하나였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인지하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답안지 일부이다. 기획부터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를. 최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서식하는 매미가 농촌보다 최대 13배까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미 유충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 성장이 좋은데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매미의 밀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 기온이 높은 이유 몇 가지 있었죠. 자, 여기 학생의 답안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역입니다. 콘크리트 건축물과 아스팔트 도로의 복사열. 당연하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인공 건축물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인공 건축물들은 당연히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인공 건축물은. 그러면 학생 답안 기역 정답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니은 냉난방 장치나 자동차에서 배출된 인공열. 자, 요것도 당연히 맞죠. 우리가 자동차나 냉난방 장치에서 많은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로 인해서 인공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니은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볼게요. 건물 옥상 정원과 가로수로 확충한다. 여기는 지금 대책입니다. 그죠? 대책. 자, 건물 옥상 정원과 가로수로 확충하는 거는 대책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어떤 지역을 늘리는 겁니까, 지금? 녹지 지역을 늘리는 거죠. 녹지 지역을 늘리면은 당연히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 기온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도심 하천을 복귀하여 주차장을 확충한다. 자, 지금 여기 도심 하천을 복귀하여 주차장 확충한 데인데 여기 지금 주차장 확충하는 거는 이렇게 도시 내부의 기온을 해결하는 문제점이 아니죠. 우리 여기 위에서 봤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교통 문제 중에서 특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우리 주차난 있었죠. 주차난. 당연히 도시화가 되면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차난도 교통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우리가 도시 내부가 교외에 비해서 기온이 높은 기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미음.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 자, 당연히 이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여기 위에 원인 한번 볼까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인공열이 우리가 도시의 기온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도 해결만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는 리을. 교통 문제 해결하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볼게요.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 창원시는 무엇을 위해 2008년부터 공영자전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2008년부터. 자,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공용 자전거 누비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창원시 곳곳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은 무인 대여 시스템을 이용해 자전거를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공용 자전거에 관한 내용이죠. 공용 자전거. 우리가 공용 자전거의 장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자,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해결되는 자동차를 안 타기 시작하죠. 자동차를 안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가스라든가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환경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창원시는 무엇을 위해 공용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냐? 자, 첫 번째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용 자전거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용 자전거를 사용한다는 틀린 내용이겠죠. 자, 니은 교통체증 완화. 자, 우리 아까 봤던 교통 문제 해결에서 교통체증 완화도 당연히 공용 자전거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디귿 시민의 건강 증진.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용 자전거에는 교통 문제 해결이나 환경 문제 해결도 있지만요.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권장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자, 이 스티브도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자, 요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공용 자전거를 하면서 우리가 공용 자전거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용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17번 볼게요. 다음은 두 시계에서 작성한 일기 중 일부이다. 가나 시계의 상대 특징을 그림과 나타낼 때 A, B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내 동생 3명은 같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다. 오늘 동생들은 집으로 돌아와 교실이 너무 덥다고 한 소리를 불평하였다. 한여름이라 가뜩이나 교실에 더운데 6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였으니 더욱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자, 나까지 읽어볼게요. 주말 아침 아파트에 큰 사다리 차가 들어왔다. 우리 동에 누군가 이사를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누가 사는지 또 누가 새로 이사를 오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소란스럽고 조용한 이웃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나와볼게요. 한 교실에 60명이나 모여있는 이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농업사회죠. 인구가 많았던 농업사회.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웃 간의 왕래가 없고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배웠었죠. 이웃 간의 왕래가 없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요거는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대사회.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요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가가 농업사회였고요. 나가 현대사회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A가 높고 그 다음에 B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가 낮고 B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옆에 적어볼까요? A 같은 경우에 가는 높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낮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가는 어떻습니까? B 같은 경우에 가는 낮고 나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A가 지금 직업의 종류고요. 그죠? B가 촌락의 비율이라 돼 있는데, 자, 직업의 종류는 당연히 현대사회가 많겠습니까? 농업사회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사회가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촌락의 인구 비율 볼게요. 촌락의 인구 비율은 당연히 농업사회가 더 높았을 겁니다. 그죠? 현대사회보다. 자, 그러면은 1번은 틀렸네요. 자, 여기 2번도 마찬가지. 여기 직업의 종류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촌락의 인구 비율입니다. 촌락의 인구 비율은 가가 나에 비해서 어떻겠습니까? 농업사회가 더 높았겠죠. 그 다음에 직업의 종류 볼까요? 직업의 종류 같은 경우에 현대사회보다 농업사회보다 현대사회가 더 높겠죠. 당연히. 좀 정답 3번 되겠네요. 자, 4번은 촌락인구 비율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 가구원수 볼까요?
평균 가구 원수는 농업사회가 당연히 더 많았을 겁니다. 현대사회보다. 우리가 가족의 형태 했었죠. 자, 농업사회는 주로 대가족의 형태를 띄었었죠. 그죠? 자, 근데 현대사회로 올수록 어떤 가족 구조로 바뀝니까? 우리 핵가족으로 바뀌죠. 보통 2대까지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만 사는 핵가족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5번은 지금 A하고 B하고 바뀌어야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시화와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 간단하게 풀이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